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트인에서 URP로 실무 프로젝트를 위한 마이그레이션 핸드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니티 파트너 엔지니어 김윤수입니다. 고객분들이 겪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니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URP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돌아가게 만들어야겠죠? 이를 위해 커스텀 쉐이더 및 렌더링 로직 이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존 빌트인과 최대한 비슷한 룩을 유지해야 할 때 어떻게 시각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게 URP로 이식한 만큼 최대한 그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URP의 최적화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은 공식 매뉴얼에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위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관련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마이그레이션을 어렵게 만드는지 빌트인과 URP의 구조적인 차이를 통해서 그 원인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렌더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빌트인은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고정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렌더링 주도권을 가지며 확장이 필요할 땐 카메라 콜백 이벤트를 통해 외부에서 개입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URP는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는 렌더 패스가 주도권을 가집니다. 원하는 타이밍에 렌더 패스를 파이프라인 내부에 주입해서 렌더링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조명 연산, 최적화 방식, 포스트 프로세싱 구조 등 렌더링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어려워 보이는 마이그레이션을 왜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빌트인 파이프라인이 지원 중단되는 것이 공식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편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합하고 차세대 표준인 URP의 개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디터 6.5 이상을 사용하고 계시면 유니티 허브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지원 중단 메시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제거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6.7 LTS 버전까지, 즉 2028년 말까지 공식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니티에서는 URP 마이그레이션을 돕기 위해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툴은 빌트인 쉐이더를 사용하는 머테리얼을 URP 쉐이더를 사용하도록 자동 변환해 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스탠다드 쉐이더를 릿 쉐이더로 변환해주는 형태입니다. 다만 커스텀 쉐이더를 자동으로 변환해주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를 활용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마젠타 세상을 마주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하면 이 마젠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커스텀 쉐이더 및 렌더링 로직 이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URP에서는 빌트인의 서피스 쉐이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서피스 쉐이더를 URP 쉐이더로 변환해야 합니다. 안전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단계로 나눠서 변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빌트인 환경에서 버텍스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바꾼 뒤에 시각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쉐이더를 URP 쉐이더로 변환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조금 막막하신 분들은 쉐이더 인스펙터에서 Show Generated Code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페스 쉐이더는 본질적으로 버텍스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를 자동으로 짜주는 코드 생성기입니다. 따라서 Show Generated Code 버튼을 누르면 유니티가 서페스 쉐이더를 기반으로 생성한 버텍스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성된 코드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시작점으로 삼아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해가며 리팩토링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커스텀 쉐이더를 URP로 이식하는 보다 자세한 방법은 유니티 공식 매뉴얼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쉐이더에서 라이팅 계산을 할 때 URP는 주강원과 추가강원을 같은 패스에서 처리합니다. 추가강원은 리스트 형태로 넘겨져서 루프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이 샘플 코드는 하나의 패스에서 주강원과 추가강원이 어떻게 함께 처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et main light, get additional light count, get additional light 함수 모두 URP에서 라이트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기 위해 제공하는 내장 헬퍼 함수입니다. 이 중에 get additional light 함수의 구현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URP 포워드 렌더링에서는 오브젝트당 최대 8개의 추가 강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CPU가 매 프레임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이 유효 강원을 판별해서 그 인덱스를 배열로 저장해 둡니다. 이 함수는 내부에서 get per object write index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 루프의 반복문 인덱스를 실제 강원의 글로벌 인덱스로 변환합니다. 코드 앞부분에 나오는 클러스터 라이트 루프 키워드는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 패스를 선택하면 활성화되는데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 섹션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P의 디퍼드 라이팅 쉐이더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글로벌 세팅스 에셋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인스펙터에서 디버그 모드에 진입하시면 세팅스 항목에 스텐실 디퍼드 PS 필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필드에 할당되어 있는 쉐이더를 원하는 쉐이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렌더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트인과 URP는 렌더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빌트인에서는 렌더 파이프라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물체를 그릴 때의 주도권을 개별 오브젝트가 쥐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새로운 렌더링 단계를 파이프라인에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쉐이더 안에 패스를 여러 개 넣어서 스스로 여러 번 그리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A와 오브젝트 B에 각각 원본을 그리는 쉐이더 패스와 외곽선을 그리는 쉐이더 패스가 정의되어 있을 때 빌트인에서는 오브젝트 A의 원본을 그린 다음 외곽선을 그리고 오브젝트 A의 렌더링이 모두 끝나면 오브젝트 B의 원본을 그리고 그 다음 외곽선을 그리는 형태입니다. 반면 URP는 스크립트를 통해 프레임 구성 자체를 사용자가 개조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그리는 주도권을 렌더 패스가 갖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쉐이더 안에 패스를 여러 개 추가한다고 해서 추가한 패스가 자동으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쉐이더 패스가 실행되려면 해당 쉐이더 패스를 찾아서 그리는 렌더 패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의 본질은 코드 변환이 아니라 이 작업을 어느 단계가 소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모드 태그는 렌더 패스가 쉐이더 패스를 찾을 때 쓰는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내장 렌더 패스들은 내부적으로 매칭되어 있는 예약된 라이트 모드 태그를 찾아서 실행합니다. 두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라이트 모드 태그들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트인은 주강원을 포워드 베이스 패스에서 그리고 추가 강원은 포워드 애드 패스에서 따로 처리합니다. 반면에 URP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강원과 추가 강원 모두 하나의 유니버셜 포워드 패스에서 처리합니다. 유니버셜 포워드 온리 패스는 디퍼드 렌더링에서만 사용되는데요. 이 패스는 머테리얼이 포워드 렌더링을 사용하게끔 강제합니다. 유니버셜 G 버퍼 태그는 기존 디퍼드 패스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URP에서 언리치 쉐이더는 라이트 모드 태그를 생략하거나 명시적으로 SRP 디폴트 언리 태그를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RP에서는 멀티패스 쉐이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RP 디폴트 언리 패스나 이름 없는 패스를 여러 개 선언해 두어도 순차적으로 반복 실행되지 않고 첫 번째로 선언된 패스만 실행합니다.
빌트인에서는 멀티패스 쉐이더나 온 렌더 이미지와 같은 스크립팅 API를 이용해 커스텀 렌더링을 수행했습니다. URP에서는 커스텀 렌더 패스를 추가해서 커스텀 렌더링을 수행합니다. 커스텀 렌더 패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코드부터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URP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렌더러 피처로 코드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트인 렌더러 피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유니버셜 렌더러 데이터 하단에 Add 렌더러 피처 버튼으로 쉽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Add 렌더러 피처 버튼을 누르면 옵션 목록에 렌더 오브젝트, 풀 스크린 패스 등 여러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특정 레이어의 오브젝트들을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머테리얼이나 렌더링 설정으로 덧그리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캐릭터 외곽선을 추가하는 멀티패스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 렌더 오브젝트가 외곽선용 쉐이더 패스를 덧그리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쉽게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풀스크린 패스는 지정된 시점에 포스트 프로세싱과 같은 전체 화면 효과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커스텀 프로세싱 효과를 구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렌더러 피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직접 커스텀 렌더 패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커스텀 렌더 패스는 렌더 그래프 API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렌더 패스를 만들면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하고 패스 간 리소스 체이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텍스처를 주고받으면서 완성되는 고급 블룸 효과 같은 효과를 구현하는 데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렌더 패스에서 컴퓨트 쉐이더를 활용할 수 있고 동적이고 복잡한 렌더링 조건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 렌더 패스를 작성할 때 등장하는 렌더러 피처, 렌더 패스, 그리고 렌더 그래프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렌더러 피처는 커스텀 렌더 패스가 프레임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렌더 패스를 만들어서 매 프레임 인큐 패스로 파이프라인에 밀어 넣습니다. 렌더 패스는 파이프라인 안에서 실제로 화면에 무언가를 그리거나 연산을 수행하는 렌더 작업의 단위입니다. 렌더 패스 이벤트로 주입 시점을 결정하고 그릴 오브젝트 쉐이더 패스를 직접 선택합니다. 렌더 그래프는 렌더 패스들의 리소스 의존성을 분석해 작업을 최적화하는 스케줄러 역할을 합니다. 렌더 그래프의 레코드 단계에서 각 패스가 읽고 쓰는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선언해 둡니다. 그 후 컴파일 시점에 렌더 패스들의 리소스 의존성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작업은 생략하거나 비슷한 작업은 병합하고 GPU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행 순서를 능동적으로 재배치합니다. 이처럼 렌더 패스는 등록되는 시점에 바로 실행되지 않고 렌더 그래프가 최적화를 끝낸 이후에 실제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빌트인의 그래프 패스 기능을 URP로 어떻게 이식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패스는 현재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쉐이더 한 줄로 화면 복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편리했지만 URP에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빌트인의 경우를 보시면 쉐이더의 그래프 패스에서 그려진 화면을 텍스처로 캡처하고 그 다음 정의된 쉐이더 패스에서 해당 텍스처를 샘플링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URP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쉐이더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합니다. 다이어그램처럼 그려진 화면을 텍스처로 캡처하는 블릿 패스와 해당 텍스처를 샘플링하는 패스를 파이프라인에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필요한 쉐이더 제작성과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작성 단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쉐이더 제작성 단계입니다. 왼쪽의 빌트인 쉐이더에서 그래프 패스 블록은 현재 화면을 그래프 텍스처로 가져오고 두 번째 패스에서 해당 그래프 텍스처를 샘플링해서 화면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URP 쉐이더 코드인데요. 두 번째 샘플링 패스에서 사용하는 쉐이더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빌트인의 두 번째 쉐이더 패스와 유사하게
복사한 텍스처를 샘플링해서 화면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 태그인 그랩 패스 포워드는 샘플링 패스에서 이 쉐이더 패스를 찾을 때 쓰는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쉐이더를 재작성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 쉐이더 패스가 자동으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랩 패스 포워드 쉐이더 패스를 찾아서 그리는 렌더 패스를 추가해야지 비로소 이 쉐이더 패스가 실행됩니다. 두 번째로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작성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는 C# 클래스로 여러 개의 세부 렌더 패스를 기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슬라이드의 코드는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내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레코드 렌더 그래프 함수입니다. 코드가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 6단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 입력을 참조하고 새로운 리소스를 할당하고 렌더 패스를 등록하고 최적화 이후에 지연 실행될 렌더링 명령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전달합니다. 모든 커스텀 패스가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시면 계속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그랩 컬러와 드로우 두 개의 렌더 패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랩 컬러 패스는 카메라 텍스처를 블릿으로 복사한 뒤에 결과물을 전역 텍스처로 전달합니다. 드로우 패스는 이 전역 텍스처를 읽어서 그랩 패스 포워드 태그가 붙은 아까의 쉐이더 패스로 그립니다. 렌더 그래프는 리소스 의존성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각 패스가 어떤 리소스를 읽고 쓰는지를 명시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드를 보시면 그랩 컬러 패스에서 드로우 패스와는 다르게 4번으로 정의된 리소스 의존성 선언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add bleed pass라는 함수가 URP에서 제공하는 내장 헬퍼 함수로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인자로 넘겨받은 읽기와 쓰기 리소스를 등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밑에 드로우 패스와 같이 사용하는 리소스를 set render attachment나 use texture 등의 함수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커스텀 렌더 패스가 프레임에 제대로 주입됐는지는 렌더 그래프 뷰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렌더 그래프 뷰어는 유니티 6부터 도입된 분석 도구로 렌더 패스의 실행 순서와 리소스 흐름을 시각화합니다. 상단에는 렌더 패스가 실행되는 순서대로, 좌측에는 리소스가 생성된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랩 패스 예제에서 생성한 그랩 컬러 패스와 드로우 패스가 파이프라인에 정상적으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텍스처를 복사한 그랩 패스 텍스처도 리소스 영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 렌더 그래프는 여러 패스들을 하나의 드로우 콜로 묶는데요. 렌더 패스 밑에 파란 선이 병합된 렌더 패스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에 의해서 드로우 오페이크 오브젝트, 드로우 스카이 박스, 그리고 그랩 패스 컬러가 하나의 드로우 콜로 묶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렌더 그래프 뷰어에서 패스를 클릭하면 왜 다음 패스와는 병합되지 못했는지 이유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드로우 패스가 이전 패스들과 병합되지 못한 이유는 드로우 패스가 이전 그랩 컬러의 결과물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패스가 리소스를 읽기 전용으로 사용할 때는 밑에 초록색 블럭으로 표시하고 쓰기 전용으로 사용할 때는 빨간색 블럭으로 표시합니다. 그랩 컬러 패스를 보시면 카메라 텍스처인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를 읽고 그랩 패스 텍스처에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드로우 패스는 반대로 그랩 패스 텍스처를 읽어서 카메라 타겟 어태치먼트에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렌더 그래프 뷰어를 통해서 커스텀 렌더 패스를 디버깅하고 리소스 흐름에 따른 패스 병합 상태를 분석해서 렌더링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랩 패스 마이그레이션 예제의 풀 버전은 유니티 디스커션에 공개되어 있는 샘플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와 같이 그래 패스는 커스텀 렌더 패스를 주입해 대체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불투명 물체를 그린 직후의 화면만 필요하다면 좀 더 쉽게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URP 에셋에서 오페이크 텍스처 옵션을 켜시면 불투명 물체들이 담긴 카메라 오페이크 텍스처가 생성되고 이 텍스처를 다른 패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복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살펴본 예제처럼 커스텀 렌더 패스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빌트인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지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RP는 빌트인과 다른 방식으로 빛의 감쇄를 처리합니다. 빛의 감쇄는 거리에 따라 빛이 약해지는 거리 감쇄와 빛이 퍼지는 각도에 따라 약해지는 각도 감쇄가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는 광원의 위치 없이 방향만을 가지는 평행광으로 연산되기 때문에 거리 감쇄나 각도 감쇄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서 이로 인한 결과물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라이트들은 거리 감쇄나 각도 감쇄가 적용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거리 감쇄의 경우 URP는 실제 물리 법칙에 기반한 인버스 스퀘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 빛이 극단적으로 밝고 조금만 멀어져도 세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빌트인은 쿼드래틱 감쇄를 써서 광원 근처가 과하게 타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약해집니다. 다음으로 각도 감쇄의 경우 빌트인은 쿠키 텍스처를 사용해 각도 감쇄를 처리하지만 URP는 쿠키 텍스처 없이 수학적 공식으로 이를 처리해서 내각과 외곽을 따로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감쇄 로직은 리얼타임 라이트 쉐이더의 디스턴스 어테뉴에이션, 앵글 어테뉴에이션 함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들을 수정하시면 원하는 방식의 감쇄 방식을 씬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와 같이 디스턴스 어테뉴에이션 함수를 수정하시면 빌트인과 동일한 거리 감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빌트인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성능과 레거시 연출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코드가 공식 매뉴얼에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코드에서는 쿼드래틱 감쇄를 계산한 후에 조명 도달 범위 끝부분에서 빛의 강도를 부드럽게 페이드아웃 시키기 위한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도 감쇄의 경우 소프트 텍스처를 쿠키 텍스처로 할당하고 내각과 외곽을 같은 값으로 설정해 수학적 공식에 의해 처리되지 않도록 하면 빌트인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텍스처로 사용되는 소프트 텍스처가 빌트인 리소스라서 프로젝트 윈도우나 아니면 오브젝트 피커에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파일로 추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빌트인 방식과 URP 방식을 바로 옆에 두고 보아도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쿠키 텍스처 없이 내각과 외곽의 범위를 좁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실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베이크드 라이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매핑의 set delegate API를 활용하면 에디터 스크립트에서 라이트 매퍼의 조명 추출 단계를 가로채 추출된 조명 데이터의 감쇄 타입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게이트 구현부의 완전한 코드는 공식 매뉴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코드에서 중요한 부분은 라이트 데이터의 펄로프 타입을 레거시 타입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공식 매뉴얼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파이프라인이 초기화될 때마다 커스텀 로직이 기본 델리게이트로 덮어 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코드와 같이 렌더 파이프라인 매니저 이벤트에 붙여서 커스텀 로직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트인의 디폴트 PBR 쉐이더인 스탠다드 쉐이더는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에 의해 URP의 릿 쉐이더로 자동 변환됩니다. 이때 URP 릿 쉐이더는 성능 확보를 위해 빌트인 쉐이더의 공식을 일부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쉐이더의 룩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디퓨즈의 경우 빌트인에서는 디즈니 디퓨즈를 사용하고요. URP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램버트 디퓨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RP 릿 쉐이더가 상대적으로 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페큘러의 경우에도 URP는 빌트인에서 사용하던 표준 GGX 모델을 단순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반사광이 빌트인에 비해 좀 덜 퍼져 보이는 등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좁히려면 URP 릿 쉐이더의 디퓨즈와 스페큘러 코드를 빌트인 스탠다드 쉐이더 코드와 동일하게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스탠다드 쉐이더에서 사용하는 디퓨즈와 스페큘러 로직은 유니티 스탠다드 BRDF 파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유니티 다운로드 아카이브에 있는 쉐이더스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스탠다드 BRDF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디즈니 디퓨즈 함수와 ggxterm, 프레넬텀 함수를 복사해서 라이팅 쉐이더 파일의 라이팅 피지컬리 베이스드 함수에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빌트인과 URP의 디폴트 파티클 머테리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빌트인은 디폴트 파티클 머테리얼을 그리고 URP는 파티클스 언릿 머테리얼을 파티클 시스템의 기본 머테리얼로 사용합니다. 두 머테리얼은 같은 텍스처를 사용하지만 블렌딩 모드가 달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URP에서 디폴트 파티클 머테리얼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 같은 베이스맵 텍스처를 쓰시되 쉐이더는 URP의 파티클 언릿으로 설정하시고 블렌딩 모드는 프리 멀티플라이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디폴트 파티클 텍스처가 RGB의 알파가 곱해진 프리 멀티플라이드 알파 형태이기 때문에 파티클 시스템의 다른 색상 속성들도 모두 프리 멀티플라이드 알파 형태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는 RGB가 흰색이고 알파가 0이던 색상 값이 URP 머테리얼로 바꾼 뒤에는 RGB의 알파가 곱해지면서 모두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살펴보겠습니다. URP에서는 빌트인의 PPV2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엔진에 통합된 볼륨 프로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효과는 URP 기본 기능과 1:1 매핑이 가능하지만 시각적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PPV2에서 지원하던 오토 익스포셔는 현재 URP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구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앰비언트 오클루션과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은 빌트인 렌더러 피처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은 현재 6.7 LTS 버전을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알파 버전에서 프리뷰 형태로만 지원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URP에서 파라미터 재조정이 필요한 포스트 프로세싱 이펙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룸의 디퓨전이 스캐터로 이름이 변경되었고요. 기존 값에 0.05를 곱하시면 유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 모드의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 필터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존과 온오프를 반대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렌즈 디스토션의 인텐시티는 기존 값에 0.01을 곱해야 합니다. 모션 블러의 셔터 앵글은 인텐시티로 이름이 바뀌었고 360분의 1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튜닝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레인의 사이즈는 타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레인 텍스처를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옵션에서 가장 기존과 유사한 텍스처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빌트인의 컬러 그레이딩 이펙트는 URP에서 컬러 룩업, 채널 믹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등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분리됐습니다. 컬러 그레이딩 모드가 LDR일 때 빌트인에서는 LUT를 적용하기 전 입력 색상을 sRGB로 변환합니다. 하지만 URP에서는 이 변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면 URP 패키지의 포스트 프로세싱 커먼 쉐이더 파일에 apply 컬러 그레이딩 함수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 코드와 같이 LDR 그레이딩 작업 단계에서 LUT를 적용하기 전 리니어 색상을 sRGB로 변환하고
LUT를 적용한 후에 다시 리니어 색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URP의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RP의 핵심 최적화 방법인 SRP 배처입니다. SRP 배처는 동일한 쉐이더 베리언트를 사용하는 머테리얼에 렌더 상태 변경을 배칭해서 CPU 오버헤드를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드로우 콜보다 셋 패스 콜을 줄이는 것이 최신 GPU 아키텍처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URP에서는 SRP 배처 중심으로 최적화 구조가 재설계되었습니다. SRP 배처를 사용하려면 다음 코드와 같이 쉐이더에서 머테리얼 프로퍼티들을 유니티 퍼 머테리얼 상수 버퍼 안에 선언해야 합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SRP 배처를 사용하려면 유니티 퍼 머테리얼 버퍼를 채우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2023.1 버전부터 SRP 배처가 2D 스프라이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엔진은 GPU에 전달하는 내부 데이터 안에 유니티 스프라이트 컬러라는 새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스프라이트 언릿 디폴트 쉐이더에 있는 함수입니다. 보시면 기존 버텍스 컬러와 유니티 스프라이트 컬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배칭 방식에 따라서 색상을 전달하는 위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SRP 배처가 켜지면 버텍스 컬러는 흰색이 되고 실제 색상은 유니티 스프라이트 컬러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SRP 배처가 꺼지면 폴백인 다이나믹 배칭이 사용되면서 유니티 스프라이트 컬러가 흰색이 되고 실제 색상은 버텍스 컬러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SRP 배처를 사용하려면 기존의 버텍스 컬러를 사용하시던 부분을 유니티 스프라이트 컬러를 사용하도록 수정하셔야 합니다. GPU 레지던트 드로어는 GPU 인스턴싱 드로우 콜을 자동 생성하는 최적화 기능입니다. 내부적으로 배치 렌더러 그룹 AP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SRP 배처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하고요. 쉐이더가 다츠 인스턴싱과 호환돼야 합니다. 쉐이더가 다츠 인스턴싱과 호환되려면 슬라이드의 코드처럼 유니티 다츠 인스턴싱 스타트와 엔드 매크로 사이에 유니티 다츠 인스턴스드 프랍으로 인스턴싱할 속성을 선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유니티 액세스 매크로는 다츠 인스턴스 데이터가 없을 때 머테리얼 기본값을 폴백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값을 스태틱 변수에 담은 뒤 베이스 컬러로 덮어 써서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 쉐이더 코드를 최대한 수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GPU 레지던트 드로어는 현재 유니티 6 이상 버전에서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을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 패스는 URP에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렌더링 경로입니다. 기본 포워드 방식은 오브젝트마다 영향을 주는 광원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포워드 플러스는 그 제한이 사라져서 많은 광원을 다루는 씬에 유리합니다. 포워드 플러스에서는 오브젝트 단위가 아니라 화면 타일별로 광원 목록을 만들고 오브젝트가 속한 타일에 영향을 주는 광원만 계산해서 광원이 많아질 때의 연산량을 최적화합니다. 샘플 코드는 첫 장에서 살펴봤던 포워드 렌더링의 광원 순회 방식이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포워드 렌더링에서는 단순한 포문 안에서 추가 광원을 순회하고 get additional light 함수 안에서 이 순차적인 루프 인덱스를 글로벌 광원 인덱스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포워드 플러스 렌더링에서는 화면의 타일 버퍼를 순회하는 클러스터 넥스트 함수가 광원의 글로벌 인덱스를 바로 꺼내주기 때문에 get additional light 함수에서 인덱스 변환 로직 없이 추가 광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RP는 렌더링 디버거라는 빌트인 분석 도구를 지원합니다. 렌더링 디버거는 다양한 라이팅, 렌더링 및
머티리얼 속성을 시각화하여 렌더링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은 렌더링 디버거에서 뎁스맵 오버레이 기능을 켠 모습입니다. 카메라의 뎁스 텍스처가 스크린에 오버레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URP에서는 렌더링 디버거가 활성화될 때 디버그 디스플레이 키워드도 같이 활성화합니다. 이때 쉐이더는 현재 켜져 있는 디버깅 기능에 맞춰서 특정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라이팅 HLSL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URP 디폴트 빌트인 쉐이더에서 이 디버그 디스플레이 키워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디버그 모드를 일일이 if문으로 구현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can debug override output color라는 내장 헬퍼 함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핵심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스텀 쉐이더와 렌더링 로직의 이식입니다. 자동 변환 기능을 마이그레이션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되 결국에는 URP가 지향하는 패스 중심 모델에 맞게 쉐이더 구조를 재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시각적 일관성 확보입니다. 프로젝트의 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을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URP의 소스 코드를 빌트인 로직과 비교해서 세밀하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URP의 최적화 기술 활용입니다. 단순히 파이프라인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SRP 배처나 GPU 레지던트 드로어 같은 강력한 최적화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발표 자료에 기재된 인용 링크와 추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트인에서 URP로의 마이그레이션이 막막했던 분들께 오늘 나눈 실전 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